네, 참 힘들고 변동성이 좀 극대화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런 장세에서 또 수익 낼 수 있는 업종과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강영희 팀장님, 그동안 IT 부품주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해 오셨는데 네. 아직까지도 같은 관점이신가요? 네, 일단 1차적으로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물려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을 본다면 반도체, 그다음에 아몰레드, 그다음에 IT 부품주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치고 나고 있는 부분들, IT 관련된 아이패드, 아이노트 관련된 부분들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갤럭시 노트부터 시작해서 갤럭시 S 판매량 자체가 아이폰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내용들 보시면 뭐 옵트론텍이나 뭐 세미텍, 캠시스 뭐 이런 관련된 주식들도 한번 보셨다시피 주가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많이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 한 가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들은 여기서 만약에 경기 모멘텀이 꺾이게 되고 유럽 판매량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꺾어지게 되면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한번 차익 실현 매물이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1, 2년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로 투자를 압축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이 물려도 마음 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실제로 실적을 보시면 이제 발표가 다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까지 실적이 굉장히 좋다. 그런데 주가는 못 가고 있다. 이런 주식들 밑으로 빠진다. 혹은 뭐 BW나 12 물량이 없는데 주가가 못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실제로 매수를 해놓으시면 언젠가는 가는 구간으로 분명히 진행될 수 있고요. 다만 시장 리스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시장 큰 주식들이 무너지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무너지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주식들은 그거의 2배, 3배까지도 축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중 자체는 굉장히 조금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트레이딩 모멘텀, 그러니까 오버나잇을 길게 가져가지 않고 이틀, 3일 갖고 있다가 안 되면 팔고 다시 아침에 사서 저녁에 파는 전략으로 매매를 해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 LMS, JT, 세미텍 관련된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세미텍도 뭐 바닥 대비해서 50% 가까이 올라갔다가 뭐 주가 조정을 주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이닉스가 SK텔레콤한테 넘어가면서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간들이 있고요. LMS 같은 부분들은 이제 아몰레드 관련된 투자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진행이 되게 되면 향후 2012년, 13년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에 엮여 있는 종목들은 큰 수익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연구하시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JT 네. 검사 장비 관련된 부분들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 그렇습니다. 앞에서 뭐 미래 컴퍼니 같은 것들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미래 컴퍼니가 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공정 장비에 있어서 웨이퍼 가공 관련된 부분으로 주가가 날아갔다 그렇게 된다면 LG 디스플레이에 공급하는 후공정 업체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전공정 장비가 발주 나오고 나면 후공정 장비도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서 되도록이면 한꺼번에 많이 사시지 마시고 이번 주간은 좀 쉬시는 편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정 사셔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실적을 확인하시고 3분기 실적이 괜찮은데 주가가 안 됐고 퍼가 7배, 8배 되는 IT 종목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 맞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는 그냥 돈 빼놓고 계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중소형주에 좀 주목을 해보자. 특히 IT 부품 중에서 여러 가지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 그중에서 LMS를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어요. 네. 뭐 최근에 아마존 킨들파이어 네. 프리즘 시트를 독점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네.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 이렇게 네.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뭐 3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3M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버하지 않고 차곡차곡 자기 분야에서 어떤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주가 빠지면 사시면은 괜찮은 기업이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는 킨들파이에 공급하는 프리즘 시트 그것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프리즘 시트 만드는 데는 뭐 신화인터텍도 있고 미래나노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왜 굳이 LMS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 아몰레드 관련된 부분에서 향후 실적 모멘텀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는 5.5G가 이제 양산이 되면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는 휴대폰 스마트 기기가 내년 1Q나 2Q에 출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제품이 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파기 시작할 거고 그렇게 되면 LMS는 꼭 끼어 있을 거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 뭐 동양기전 그다음에 지금 신라면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지금 그 나가사키 짬뽕 만들어 있는 삼양식품 관련된 부분들
걔들도 이제 디핏을 할 수 있는 시장 마켓 쉐어를 굉장히 늘려가고 있고 신라면 판매량과 똑같이 단다 그러면 농심이 누렸던 거 걔들이 나오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익이 잘 나고 3분기가 잘 나오는데 주가 빠진다 그러면 땡큐 하고 받으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기다리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지금 너무 말씀을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네. 아마존 킨들파이어뿐만 아니라 AMOLED 관련해서 굉장히 성장성이 돋보이고 있는 LMS 관심 정보로 주셨고요. JT, 세미텍, 그리고 동양기전, 삼양식품까지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네요. 또 진용준 대표께서는 어떤 종목 또 이번 주에 관심 가지고 계신가요? 네, 앞에서 이렇게 재밌게 해주시면 상당히 부담을 갖게 되는데요. 더 재밌게 해주시면 되죠. 네, 일단은 말을 바꾸지 않는 걸 먼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4주간 강조드렸던 종목들 먼저 AS를 살짝 하고 넘어가야겠는데요. 코스맥스, 제넥신, 그다음에 홈캐스트까지 차례대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불과 한 달 동안에 공략할 만한 종목들로 개별주 성향으로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많이 보유하고 계신 시총 대비 상위권 종목들 추세만 유지된다면 보유하시는 게 맞겠고 또 추세를 크게 깨지만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조정 구간은 버티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주 성격에서 추천드렸던 사유, 역시 추천 포인트가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 관련해서도 있었고요. 또 한국 콜마와의 관계, 그리고 이전에도 뭐 토니모리도 네.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 부분들 여전히 메리트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시장 전망치나 어떤 성장세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넥신과 홈캐스트를 보면은요. 제넥신은 이제 바이오주 쪽에서 보시는 게 맞겠고 수급 현황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꾸준히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홈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도 지금 해외 실적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수급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역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어떤 셋톱박스 관련주보다도 홈캐스트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종편수혜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12월이 분수령이 될 가능성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관련주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네. 이번 주에 추가로 이제 한 종목을 더 봐야 될 텐데요. 이번에는 후너스입니다. 네. 후너스 몇 달 전에도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역시 또 바이오 관련해서 추천드리는 겁니다. 후너스 같은 경우에는 일본 바이오 기업 그 온콜리스 바이오 파마 관련해서 지분을 이미 29.9%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향후에 신주 인수 예약권을 통해서 49.9%까지 늘릴 예정으로 지금 있고요. 이 부분 덕분에 주가가 벌써 몇 배 뻥튀기가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부각이 계속되는데 만약 지분이 계속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배구조 부분에서 메리트로 작용할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임상 2상까지 3상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기존의 어떤 약재들 이후에 지금 에이즈 관련해서 매출도 2020년까지 가면 거의 연 1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각오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먼 종목으로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총 4종목을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2종목이 바이오 관련 종목입니다. 네. 바이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의료 정밀 관련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벌써 한 몇 달 전에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사실 오프라인 강연을 다닐 때 저는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너무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네. 최근에서는 이제 추천드리기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많이 올랐죠, 지금. 네, 고점에서 물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 상태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 상승 탄력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눈여겨 한번 보고 계시는 편이 또 보유하신 분은 조금이라도 잔량은 남겨두시는 편이 맞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존 관심 종목이었던 제넥신, 홈캐스트 그리고 오늘 추가로 후너스도 들고 나오셨고요. 인피니트 헬스케어 지금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관심은 놓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 대표님 오늘 참 춥죠. 이렇게 항상 날씨가 추워지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추위 관련주가 또 있습니다. 뭐 의복주 오르고요, 정유주 오르고 뭐 감기, 뭐 신종플루 이런 얘기 나오면 또 제약주가 오르는데 이런 추위 관련주에서는 또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추위 관련주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사실 전력 관련이고요. 올해 거의 뭐 전력난 또 대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중국의 전력난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또 수출하는 게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전력 관련해서 어떤 설비 관련, 인프라 관련주들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독감이나 백신, 신종플루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단순히 추위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만약에 시류를 탈 경우에는 단기적 이슈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추위에 대해서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 뭐 예를 들면은 너무 갑자기 한파가 불어닥칠 경우에 사고나 이런 부분들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솔직히 테마성인 경향이 많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 찾으신다면은 뉴스에 상당히 많은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뉴스에 계속 초점을 맞추면서 뭐 전력 관련주에 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제가 같은 질문 또 강영은 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춥다 보니까 또 감기도 걸리신 것 같아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네. 추위 관련주 어떤 종목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테마가 붙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안 하고,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워서 사람들이 아이스크림 관련된 주식 다 팔면 롯데 삼강, 롯데 칠성 주식 쌀 때 사는 게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겨울 그 짧은 기간 3, 4개월 있는 거 보고서 뭐 파카를 만든다든가 뭐 등산복을 하는가 그런 부분도 실적 있지만, 그런 주식은 여름에 사시고 겨울이 오신다 그러면 롯데 삼강, 롯데 칠성, 빙그레 같은 거 주가 빠지고, 아이스크림 누가 먹느냐 겨울에, 그러니까 던지고 주식 팔면 그러면 그는 받아서 사시면 싼 값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또 금방 여름 오니까 그런 쪽으로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지금은 더 중요한 것은 경기가 쌀쌀해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 IT 관련된 부분, 철강 생산 증가율 자체, 그러니까 소비보다 생산량이 늘어서 그 부분 때문에 초과 공급이 늘어난 부분들이 지금 스톱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소비량이 생산량보다 줄어드는 구간으로 접근을 하는지 한번 보시고요. IT 관련된 삼성전자 관련된 부분들 잘 나온다. 그렇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수혜주들 어떤 것인지 잘 보시면서 투자해 보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가 더 쌀쌀해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 굉장히 좀 좋은 말씀해 주셨네요. 또 최근에 신용평가사들이 좀 너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너무 좀 불안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네, 그런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어떤 면에서 봤을 때 그 사람들도 반대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 주식 다 팔아놓고 풋옵션 걸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네, 모함하는 맞아요.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거기보다는 실제로 이탈리아하고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그다음에 그리스가 프랑스하고 엮여가지고 독일이 왜 그렇게 합의를 못 내는, 그 사람들 수백 년 동안 찢어져 있던 국가 하나로 통합해서 우리 한 나라 만들어보자라고 하면서 화폐도 17개국 공용으로 사용되고 44개국이 쓰는 공용 화폐도 만들었던 국가인데, 이런 위기 정도에서 왜 도대체 이렇게 불협화음을 내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면요, 천문학적인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 파헤치다 보면 하다 보면 손이 덜덜덜 떨릴 정도로 무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투자자들이 아직은 감으로 오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네. 이 재정 위기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식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재정 위기, 신용 위기 때는 주식을 팔고 도망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주식을 더 사야 되는데, 그게 경기 모멘텀으로 넘어가서 경기를 부러뜨리기 시작하면 주식 팔고 도망가시고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애널리스트, 신용평가사들이 굉장히 주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만 기억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신용평가사들도 지금 몸을 사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